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숯벌방 트랩 이용하는 거 이제 설명해 드리려 그래요. 응애 방지해야 되니까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벚꽃 딱 왕벚꽃 피는 시기에 요걸 쓰셔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요건 쓰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웬만한 지역은 이제 벚꽃이 저희가 좀 늦은 거지 지금 펴 있을 테니까 지금 하시면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초광 넣어서 조소 작업하는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때가 지나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자파꿀 따고 밤꿀 들어올 때 이 방법을 쓰고 싶다고 전화 주고 그러시는데, 그때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이 방법은 못 쓰니까 지금 딱 한철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숯벌방 트랩으로 응애 방제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숯벌방 트랩이라는 거는 이제 숯벌방을 이용해서 응애를 잡는 트랩 방식입니다. 숯벌방에 봉개가 된 상태에서 숯벌방 안에 갇힌 응애를 어, 이제 밖으로 빼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숯벌방 트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애를 방제하는 친환경 방식이고요. 가장 효과가 좋고 적용이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입니다.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꿀 유밀이 시작되는 시기에 약을 치면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꿀 수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제가 해놨죠.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응애 억제 효과가 웬만한 약을 치는 것만큼 좋습니다. 웬만한 약을 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옵니다. 한 번 이 방법을 시행하면 60%가 제거되고요. 두 번 시행하면 한 85%까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약제, 뭐, 속살만 치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그만큼 좋다. 세 번째로는 응애는 숯벌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숯벌방을 이용해서 좀 트랩을 만드는 게 좋다. 숯벌 일벌레가 일벌 애벌레보다, 숯벌 애벌레가 일벌 애벌레보다 6배에서 11배 정도 응애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응애가 숯벌방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지루하니까 쭉쭉 읽고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일단 숯벌은 2일이 더 소요됩니다. 숯벌이 태어나는 데는 3일 정도가 더 소요되고, 발달해서 본개가 되기까지는 이틀이 더 소요돼요. 그래가지고 응애가 한 세대 더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응애가 자연적으로 숯벌방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숯벌 애벌레 육아 시에 일벌 애벌레가 2, 3회 정도 더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숯벌이 아무래도 이틀 정도는 애벌레인 기간이 더 길고 또 등치도 크기 때문에 일벌이 육아하기 위해서 숯벌 쪽에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벌 애벌레가 일벌이 육아벌이 숯벌 애벌레한테 방문하는 게 조금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육아벌 몸에 타고 있는 응애가 숯벌방에 침투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봉개 직전 단계가 숯벌 쪽이 일벌 쪽보다 두세 배 더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두세 배가 아니고 그냥 2, 3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 3일 더 길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봉제 직전 단계에서 애벌레들이 페로몬을 내뿜는데, 응애를 유혹하는 페로몬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응애를 유혹하려고 내뿜는 게 아니라 봉개가 닫히기 직전에 내뿜는 페로몬이 있습니다. 나 봉개 이제 닫아줘. 유가벌, 나 봉개 이제 닫아줘. 나는 세상과 단절할까 벽면 수련을 하겠어. 라고 애벌레들이 막 주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얘네들은 페로몬이라는 냄새로 주장을 해요. 그 페로몬을 숯벌 애벌레가 내뿜으면은 더 오랫동안 더 강하게 내뿜는다고 합니다. 숯벌방 트랩을 본격적으로 사용해 볼 때입니다. 숯벌방 트랩 만드는 방법 있어요. 기존 소비를 이용하셔도 되고 숯벌 소초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기존 소비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짜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묵은 소비 같은 거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냥 버릴 소비, 묵은 소비 같은 거에 이렇게 절반 혹은 3분의 2 혹은 위에 8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주고 요대로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요대로 벌통에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자르는 높이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절반을 자르는 분도 계시고 이만큼 자르는 분도 계시고 뭐 아예 그냥 빈 걸 넣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뭐 이렇게 좀 다양하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자르시면 된다. 근데 적게 자를수록 이게 좀 기존 소비가 덜 남게끔 할수록 훨씬 숯벌박 만드는 면적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요걸 만드신 다음에 하나 하시면 좋은 거는 여기에다가 뭐 나무 같은 걸 쳐주시면 좋아요. 구분선을 하나 쳐주시면 좋습니다. 철사가 됐든 뭐 나무판이 됐든 뭐든 원하시는 대로 쳐주시면 되는데 잘라서 다시 쓰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 위쪽은 일벌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벌이 태어날 거예요. 근데 숯벌 트랩을 만들어 가지고 꺼냈을 때 여기 뭐가 안 붙어 있으면은 이 구분선이 안 붙어 있으면은 다시 자르기도 힘들고 요걸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구분선을 하나 해 놓으시면은 요 위는 일벌이 태어나도록 계속 놔두고 요 밑에만 잘라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구분선 하나 쳐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요게 기존 소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숯벌 소초각. 아, 나는 그냥 귀찮다. 나는 요거 만들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숯벌 소초광을 따로 구매하셔서 그냥 숯벌 소초광을 이용해서 트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숯벌 소초광 사는 돈도 아깝다. 나는 이것도 아깝다. 그러면은 그냥 소비 틀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벚꽃 유밀 시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시기에 시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기를 왜 강조하냐면은 아카시아 꿀 유밀기가 되면은 우리 꿀 따야 돼서 정신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꺼내는 날짜를 못 맞출 수도 있어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아카시아 꿀은 우리가 수확을 해야지 집 짓는 데 쓰면 너무 아깝습니다. 요거 한 판 집 지으려면은 꿀이 8kg인가 들어가요. 7, 8kg가 들어가기 때문에 7, 8kg면은 몇 병이에요? 2.4kg로 4병, 3병이잖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 꿀 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벚꽃을 필두로 해서 유밀기가 아카시아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벚꽃 유밀기에 시작해야지 가장 무언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만드는 시기가 된다. 단상 유충방 사이에 숯벌 소비를 삽입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아무데나 넣으란 소리가 아니라 단상에 개상을 올렸든 안 올렸든 무조건 단상에다가 소비 배열한 거 가운데를 벌립니다. 벌려서 거기에 보면은 유충이 들어있는 유충방이 있을 거예요. 그 유충방 옆에다가 요거를 폭 꽂아주란 소리입니다. 바깥에다가 꽂는 거 절대 안 돼요. 바깥에다 꽂으면은 집 짓는 속도도 많이 느리고 산란하러 오는 속도도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바깥에다 꽂는 거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소비 배열을 벌린 상태에서 중심부에 유충방 옆에다가 요거를 쏙 꽂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날짜 꼭 적어주세요. 날짜. 이 날짜 기억 메모를 꼭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메모를 막 김개똥 4월 3일에 했음 딱 요러고 날짜 맞춰서 꺼내야 됩니다. 3주 정도 있다가 이걸 꺼내시면 돼요. 근데 날짜 내가 언제 넣었는지 안 적어 놓으면은 날짜 절대 못 맞추죠. 근데 반드시 3주 그 날짜에 딱 안 꺼내셔도 되고 뭐 앞뒤로 여유 좀 주셔도 되고 앞으로 여유 주기보다는 뒤로 좀 여유 주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여유 좀 두고 꺼내셔도 됩니다. 왜 3주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조소 작업하는데 한 5일 정도 걸릴 거예요. 요게 소초광에다 조소하면은 하루면은 뚝딱 짓기도 하는데 이거는 소초광이 아니잖아요. 빈대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빈대에다가 조소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얘네들이 감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초광에 하는 것보다 좀 더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봤자 이거 만들려면 3일 걸릴 거고 그냥 넉넉 잡고 한 5일 생각하시고 또 더 넉넉 잡아서 그냥 일주일로 조소 완료되는데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숯벌이 봉개되는 날짜가 기간이 11일 걸립니다. 11일. 18일이란 시간이 걸리잖아요. 18일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요때 해가지고 무조건 봉개가 돼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고 벌의 세력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18일이 지났다고 해서 정말 쫙 봉개가 돼 있으리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반드시 18일 이때 꺼내는 게 아니라
뒤로 좀 여유를 두고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충 3주 정도 지나서 꺼내면은 얼추 봉개된 상태로 꺼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주 있다가 꺼내는 겁니다. 자, 요거 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어놨으니까 다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몇 번 강조한 대로 반드시 벚꽃 유밀기에 시행해 주세요.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벚꽃 피는 거 보셔가지고 꿀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시행해 주세요. 이게 여왕벌은 산란을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조소 작업은 이때 아니면 못 합니다. 조소 작업이 중요한 거니까 이때 해주시고 꺼내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꺼번에 시행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통은 오늘 넣고 저 통을 내일 넣고 앞에 있는 통은 일주일 있다 넣고 이러면 언제 꺼낼지 모르잖아요. 모든 통마다 날짜 써놓으시겠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꺼내는 시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잘못해서 이 통에 그대로 안 꺼내고 방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한날 한시에 다 시행해 주시고 한날 한시에 하지 않더라도 몰아서 척척척 일을 해 주십시오. 한 번에 한 소비를 오래 두는 것보다는 횟수를 차라리 여러 번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요걸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 이 숯벌방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요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언제 꺼내냐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몇 번 해야 되냐, 혹은 계속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오늘 또 논문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숯벌방 트랩 소비 내 응애의 숫자와 봉개 비율의 상관관계입니다. 요거를 하나 만들었을 때 봉개가 몇 개 돼 있는가, 봉개의 개수랑 응애의 숫자가 정비례하냐 반비례하냐, 봉개가 많으면 응애도 그만큼 많을까요? 봉개가 적으면 응애도 그만큼 적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만든 논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요건 어떻게 했냐면은 막 거의 100몇 개 양봉장에서 막 200 몇 개 벌통인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쫙 했어요. 표본이 엄청 많아요. 되게 고생을 했더라고. 표본이 엄청 많아서 각 그 벌통마다 이제 요런 트랩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 넣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집어 넣었는데 어떤 벌통은 요걸 집어 넣고 뭐 애벌레 상태에서, 애벌레가 얼마 안 큰 상태에서 꺼낸 거예요. 혹은 뭐 봉개가 얼마 안 됐을 때 꺼내고 봉개가 꽉 찼을 때 꺼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방법을 달리 해본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뭐 다 그냥 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쪽 세로축은 소비당 응의 숫자를 의미해요. 우측은 소비당 봉개 소방의 비율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그냥 제가 설명드릴 건데, 봉개가 100%돼 있을 때랑 봉개가 5%까지는 아닌데 한 50% 정도 돼 있을 때랑 응의 숫자가 비슷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봉개가 100% 되면은 응의 숫자의 비율이 여기에 점이 많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 저기 응애가 많이 나왔으면은, 응애가 많이 나왔으면은 점이 여기에 찍혔을 텐데 응애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봉개가 100% 됐을 때랑 50% 됐을 때랑 봉개 안에 있는 응의 숫자가 비슷한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숯벌방 트랩을 하게 되면은 봉개가 100%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네. 없고 대충 보니까 한 60% 정도 봉개만 되면은 그 이상은 뭐 효과가 다 비슷해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숯벌방 트랩을 했을 때 한 번에 오래 두는 게, 하나를 만들어서 오래 두는 게 더 낫냐? 아니면 여러 번 횟수를 늘리는 쪽이 낫냐? 요걸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야, 이거 오랫동안 둬서 봉개를 100% 만드나, 아니면은 그냥 뭐 적당히 둬서 봉개를 50% 만드나, 안에 들어서 잡혀 나오는 응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냥 봉개를 100% 만들지 말고 한 60% 정도 봉개 만들면 꺼내고 그 다음에 새로 하나 넣어서 또 봉개 60% 만들고, 요 방법이 훨씬 좋아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한 소비 내에 봉개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응애가 그만큼 많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계가 다 자리 잡을 때까지 소비를 묵혀둘 필요가 없다. 소비를 오래 둬서 계속 놔두기보다는 트랩 전략을 펼치는 이 횟수, 즉 소비를 넣었다 뺐다 하는 횟수를 늘리는 편이 더 이롭다. 실전에 적용해 볼 자료는 본계 비율은 60%, 본계 비율은 60%를 목표로 이제 넣어 놓으시고요. 요거를 진행하는 횟수는 2회로 해주세요. 2회. 많이 할수록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많이 해봤자 최대 3회까지고요. 우리나라는 꿀이 들어오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3회 이상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벌 받는 것도, 벌 불어나는 속도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3회까지 하면은 거의 한 96% 정도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2회만 하더라도 응애 방제를 85%, 최대 85%까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2회 하고 다 끝내주시면 충분하다. 3회 하면은 이게 92%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해봤자 꿀랑 10% 정도 늘리려고 벌 고생시켜, 꿀 소비해, 벌 또 못 받아,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내서 3회까지 하지 마시고 2회를 하는데 정확하게 2회 하고 끝내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